안녕하십니까. 하우스 리포터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관암읍 태평리 방문했습니다. 여주의 기존 여러 취약지 중에 제법 비중이 있는 그 관암읍 근처에 신축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촬영 나오게 되었고요.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서 총 30세대 진행되는 단지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매물은 대지가 121평, 건축 면적이 42평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의 남동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구조 2층이고요. 방 3개, 욕실 3개, 개별 LPG 상수도 개별 정화조로 만들어진 그런 매물입니다. 위치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버스 정류장이 1km, 부발역이 12km, KTX 관암역이 3km, 중부 내륙 남여주 IC가 7km 위치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천 IC는 10km 위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심지 인프라는 태평리 인프라 이용 가능하신데요. 1, 2km 안에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반경 2km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 집 찾으시죠? 오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한 게 많아서 좀 늦게 왔더니 해가 좀 뉘어뉘어 넘어가네요. 자, 오늘 촬영한 매물 단지 내 도로는 일반적인 도로는 7m고요. 코너 공간은 8m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오늘 촬영한 매물은 이 매물입니다. 조금 휑한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지금 마당 같은 경우도 잔디가 도포가 안 돼 있고 대문도 없고 펜스도 없고요. 휑한 마당 공간 그 느낌 그대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아도 신규 분양 매물들이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집의 형태만 가지면 불일하게 촬영을 와야 되는 그런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시청자님들 영상들 많이 보셔서 지금 보이시는 잔디마당이 어떻게 발전될 거라는 거는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시간 흘러가면 잔디 다 만들어지고요. 펜스 만들어지고 대문까지 다 만들어지니까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건물 위주로 좀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차장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가 끝난 부분 윗부분으로 해서 컬러블록 만들어질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철제 펜스 시공되고요. 대문 만들어지고요. 이쪽 부분도 철제 펜스. 지금 독특한 게 뭐냐면 바닥 부분에 화강암 데크 공간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놨잖아요. 한 1m 20 정도 되는 폭으로 해서 계단을 5개를 밟고 올라가야 전실과 거실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높이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제 와이드하고 느낌 크게 만들어 놓은 석재 데크 공간이고요. 건물 외벽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보실 때 그레이 파벽 같은데, 가까이서 가서 보시면 그레이 톤의 세라믹 사이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징크로 해서 마감을 줬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우수관은 한 곳 만들어져 있고요. 건물 외벽 등은 3곳 만들어져 있습니다. 석재 데크 공간만 1m 20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데크 공간 윗부분에 이 건축물을 지어놔서 이 건축물의 평면도 땅바닥에서 1m 20 정도 올라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부분과 어느 정도 높이를 줘서 시공을 해버리면 그 많이들 알고 계신 냉해와 벌레 예방에 아주 탁월하다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촬영하는 세대 왼쪽 공간은 굉장히 넓은 크기로 해서 마당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잔디가 다 씌워지면 굉장히 이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썬룸이나 파고라 공간, 잔디마당 이외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경계석 딱 씌워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뭐 목재 데크 공간을 만드시든가 관리하시기 편하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 공간에는 2군데의 터닝 도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보일러실이고요. 한쪽은 주방 공간에서 나오는 다용도 공간에서 나오는 출입구 부분입니다. 보일러실 공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 보일러 1등급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방금 보셨던 보일러실이고요. 세대 뒤편도 한 1.5m 정도 되는 폭으로 해서 옆 세대와 공간 나눔 잘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닥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에 본체 평면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 터닝 도어 여니까요. 이 주방 다용도 공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부동 수전도 잘 확보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깔끔하게 따서 시멘트 싹 덮어서 멋들어지게 만들어 드릴 것 같고요. 반대편 마당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잔디 도포가 잘 될 거고요. 이쪽 공간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본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석재 데크 공간 계단 5개 지나가셔야 전실 입구까지 가실 수가 있고요. 석재 데크 공간 모서리 끝에서 촬영해 봐 드리는데요. 전실과 1층 방, 그다음에 거실 창호를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을 이 석재 데크 공간으로 와이드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포치 공간입니다.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현관등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문도 두꺼운 제품으로 해서 잘 시공해 놨고요. 왼쪽 부분에는 또 창호를 이렇게 준비해 놔서 나중에 이 포치 공간에 한겨울 돼서 추우시다 하면은 썬룸 같은 거 하나 이 겉에 부분만 한 면만 시공해 놓으셔도 따뜻한 현관을 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왼쪽에 신발 수납장 5칸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바닥은 띄운 구조로 해서 데일리 신발 놓으실 수 있게 높게 여유롭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컨셉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좀 길게 만들어진 전실 공간입니다. 신발 수납장은 5칸으로 해서 키 큰 장으로 천장까지 잘 만들어 놓고요. 센서 등 잘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화이트 프레임에 아쿠아 유리가 첨부된 제품으로 삼연동으로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전실 들어왔고요. 이제 거실 공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옆에서 보시면 거실의 천장 부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공지붕의 반을 잘라놓은 형태로 해서 왼쪽에 제일 높은 층고는 6m,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모서리 부분 보이죠? 세 면이 합쳐지는 공간은 4m로 해서 층고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천장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고요. 가로 세로 4m로 해서 만들어진 거실 공간입니다. 정말 와이드하고 크게 잘 만들어 놓고요. 거실 창호 윗부분에는 액자뷰를 담당하고 있는 천창도 준비되어 있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LX 하우스 제품으로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인 창호 오른쪽 부분에는 개폐 가능한 창호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창호 넘어 보이는 부분은 전실 초입 부분으로 해서 창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인 창호 앞부분에서 촬영해 봐드린데요. 천장 같은 경우 라인 조명도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2층 공간과 분리된 부분에 또 이렇게 픽스 창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 가기 전에 아트홀 오른쪽 부분에는 또 수납 공간이 5칸으로 해서 나눠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주방 공간 가기 전에 제가 한 군데 놓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 부분에 전실에서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나는 공간이 있는데요. 1층 공용욕실 공간입니다. 마감이 아직 안 된지라 바닥 부분이 좀 지저분해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 거울 수납함, 왼쪽에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환풍기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LDK 구조로 해서 만들어진 주방 공간인데요. 위에 부분 보시면 4A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왼쪽 부분에 펜던트 등 밑부분이 4인 식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기역자 구조의 주방 공간 갖고 있는데요. 상부장 개수 충분한 것 같고요. 하부장 역시 개수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컬러 패턴으로 해서 잘 만들어진 주방 공간인데요. 웰치 제품으로 해서 3구 인덕션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 부분에 후드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드웨이 부분도 관리하시기 편하게 타일로 해서 잘 만들어져 있고요. 백조 제품으로 해서 깊고 와이드한 싱크볼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위에 부분에는 또 개폐식 창호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콘센트는 한 곳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분해 보이는 컬러 패턴으로 해서 잘 만들어 온 주방 가구 보이고요. 이쪽 부분이 냉장고 공간입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놓을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박스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감각 있는 라인 조명으로 해서 주방 조명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미스트 처리된 와이드한 이연동 중문으로 해서 주방 다용도 공간과 공간 나눔을 해놨습니다. 다용도 공간에 가구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가구 만들어질 것 같고요.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졌고요.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에도 중문이 하나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알찬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쪽 부분에 보이시는 터닝 도어가 나가시게 되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모두 화이트 톤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자, 왼쪽 공간이 또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쪽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에 2층 올라간 계단 부분인데요. 이따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1층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방 공간입니다. 가로 세로 3m 만들어졌고요. 창호는 이면 창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부분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몰딩으로 써서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벽체는 다 실크 벽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메인 창호, 전방에 보이시는 부분은 세로 픽스 창 준비되어 있고요. 이 창호 부분은 단지내 도로 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는 또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중문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쪽 공간에 또 수납장 공간이 키 큰 장으로 해서 천장에서 바닥까지 와이드하게 4단으로 해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 부분에 파우더룸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에 걸맞게 마스터룸 전용 욕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 거울 수납함, 해바라기 수전, 환기창 잘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까지 잘 만들어진 1층 안방에 부속된 욕실 공간입니다. 1층 안방 보셨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2층 계단 부분이 있고요. 이쪽 부분에는 중문을 또 설치해 놨는데 2단으로 해서 와이드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지금 이 중문을 왼쪽으로 밀게 되면 이렇게 계단 및 창고 공간이 또 보여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와이드하고 크게 전등까지 잘 설치해 놓고요. 깊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콘센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계절용품이나 스포츠용품, 그 다음에 잔진들을 놓으시면 좋을 공간인 것 같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 부분인데요. 바닥은 원목으로 해서 계단 부분 잘 만들어 놓고요. 구배도 적당하고 폭도 넉넉한 것 같습니다. 핸드레일도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2층 올라갔고요. 완전 이 매물이 다 만들어지지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에 지금 슬라이딩 도어나 포켓도 하나 준비해 놓으면 각 층에서 전해주는 우풍 같은 거 막을 수 있는 중문 설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보기 전에 공간 좀 설명드리면요. 지금 전방에 보이는 방 하나, 오른쪽에 방 하나, 왼쪽에 2층 공용욕실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 유일한 외부 공간인 2층 발코니 테라스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이 방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5, 세로 3m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한쪽 벽면은 붙박이장이 총 8단으로 해서 키 큰 장으로 해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창호는 잔디마당 앞쪽으로 보여지고요. 왼쪽 창호는 옆 세대 왼쪽 부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방은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 보셨고요. 전면에 보이는 부분이 1층에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고요. 왼쪽에 추가적인 방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 2층 공용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욕실 왼쪽 부분에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 크게 공간이 있는데 파우더룸 공간으로 해서 연출해 놓고요. 이쪽 부분에 거울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울 윗부분엔 또 가로 픽스 창 잘 만들어져 있어서 최대 왼쪽 부분으로 햇볕 잘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요. 이쪽 공간에 이제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 그다음에 습식이고요. 위에 보시면 거울 수납함, 그다음 해바라기 수전, 환풍기, 그다음에 창호 준비되어 있고요. 개방창으로 만들어졌고요. 코너 선반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 공용욕실 다 보셨고요. 나가시게 되면 오른쪽 편엔 계단 부분, 왼쪽 부분에는 처음 보셨던 1층 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테라스 공간에 터닝 도어가 정면에 보이고 있고 이제 2층 두 번째 방이 오른쪽 공간인데요. 이쪽 부분에 가로 픽스창이 있어서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1층 거실 공간이 보여지게 되고요. 2층 마지막 방 공간입니다. 가로 3.5, 세로 3m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방은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창호는 세대 뒤편으로 해서 픽스창 만들어졌고요. 이쪽 부분에 개방이 가능한 창호는 보이는 부분이 외부 광경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 매물의 테라스 발코니 공간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마지막 방이고요. 이쪽 부분 터닝도어 열고 나가시면 외부 테라스 공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날이 많이 어두워졌죠. 제가 오늘 좀 촬영이 늦어서 제가 방금 나온 공간이고요. 이쪽 부분 발코니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4m 정도 나오고요. 세로는 3.5m 정도 나오는 공간으로 와이드하게 만들어진
발코니 테라스 공간인데요. 벽체는 다 화강암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발코니 테라스를 비춰줄 벽부등 잘 만들어졌고요. 아까 보셨던 두 번째 방 창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어느 쪽 건물은 제가 나온 터닝 도어 부분이고요. 전기 콘센트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외부 수전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밤이 너무 늦어서 주변이 좀 어두워서 뷰를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저 환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골프장도 굉장히 근처에 준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이 지붕 밑 공간을 갖다가 또 이렇게 창고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발코니 테라스 공간에 쓰실 수 있는 비품들 놓으실 수 있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래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총 30세대로 진행되고요. 계획관리지역에 대지 121평, 건축면적 42평으로 만들어지는 목구조 2층, 방 3개, 욕실 3개짜리 4억 8천 매물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요. 항시 무료 답사 가능하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꼭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리포터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전동면 장안리 방문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해 명품 단지로 검증된 대규모 단지 찾아왔는데요. 근 5년간 성실한 분양 현황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일찌감치 알고 있던 저로서는 순차적이지만 정확히 개발되는 단지 모습에 경이로움까지 느껴지는데요. 상점 몇 개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로운 타입의 매물이 나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계획관리에 목구조로 만들어졌고요. 대지 150평, 건축면적 53평, 방 3개, 욕실 2개, 중앙 LPG의 상수도 개별 정화조로 만들었고요. 남향으로 만들어진 매물입니다. 분양가는 4억 9천이고요. 위치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500m 준비되어 있고요. 여주역이 15km, 여주 IC가 16km 정도 위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론 영상 보셨죠? 정말 오래된 단지이고요. 오래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개발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이 단지에 들어오시면 정말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뭐 이쪽 건축주님한테 뭐 떡 하나 받아본 적 없지만 여주를 대표하는 대규모 단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매물은 이 매물입니다. 초반에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대지 155평이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 진행되는 매물입니다. 건축 면적은 53평 나오고요. 실내는 42평인데 정면에 보이시는 포치 공간이 11평이 나옵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만들어졌고요. 중앙 LPG 난방의 상수도 개별 정화조로 진행이 됩니다. 분양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억 9천입니다.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맨 땅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에 블록 처리돼서 주차하실 수 있게 주차선까지 마킹 될 거고요.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강토 블록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 세대 오른쪽 부분에는 이제 남의 집입니다. 이 세 단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구역이니까요.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촬영해드린 모델하우스의 어떤 실내 공간이나 자재 그런 부분들은 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요. 커스터마이징으로 진행 가능하니까 주방 공간이나 어떤 거실 배치, 방 공간, 방 크기 모두 다 입주자의 성향 따라 다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잔디마당 공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가 아직 다 안 돼 있어서 맨 흙바닥이 좀 보이는데요.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 부분은 이제 주방 다용도 공간인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른쪽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2m 정도, 1m 나오겠네요. 1m 정도 되는 폭으로 해서 옆 세대와의 경계, 보강토 블록으로 해서 견고히 잘 만들어졌고요. 뒷공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뒷공간 같은 경우도 한 1.2m 정도 되는 폭으로 해서 단지 내 도로와 경계점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폴딩 도어를 다 열어놨는데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잔디마당 공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시기 편한 크기로 해서 잔디마당 공간 잘 확보되어 있고요. 완전한 정비가 안 돼서 그렇지 펜스 쳐지고 조금 구색이 맞춰지면 이 관목 심는 공간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고요. 잔디마당 컨셉이라 물 쓰실 일이 많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부동 수전도 잘 확보되어 있고요. 포치 공간 오른쪽 부분에는 또 이렇게 비중에 있는 어떤 관목들 심으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놨는데요. 포치 공간에서 이 바깥쪽을 바라보는 창으로 굉장히 개방이 가능한데 와이드하게 만들어 놔서 흡사 안에서 보시면 만약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치면은 중정 느낌의 어떤 뷰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벽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지붕은 징크 판넬로 해서 거실 윗부분은 이제 박공지붕 형태로 해서 마감을 쳤고요. 지금 포치 공간 위에 부분에는 징크 판넬로 해서 살짝 경사 있는 평지붕으로 해서 마감 져놨습니다. 포치 공간 모서리와 중간중간 기둥 부분에는 목재로 해서 포인트 줘놨고요. 개방감 좋은 폴딩 도어로 해서 포치 공간 오른쪽 부분은 시공을 해놓고요. 중간 부분에는 틴팅 처리가 된 와이드한 창호로 해서 소파에 앉으셨을 때 외부 뷰를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 부분에는 포치 공간 출입구입니다. 오른쪽에 제가 들어온 출입구고요. 11평이나 되는 포치 공간이라 층고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폴딩 도어 오픈해 놓으시면 고기 구워서 드셔도 괜찮을 정도로 해서 개방감이 뛰어난데요. 오른쪽 창문도 오픈되어 있고 폴딩 도어도 열려 있다 하면 이 바람 통하는 것도 너무 쉬워서 굉장히 쾌적한 포치 공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앉아있고 폴딩 창이 오픈되어 있을 때를 가정해서 카메라를 비춰봐 드리고요. 11평의 포치 공간의 모든 면을 개방 가능한 창으로 만들어서 정말 뻥 뚫린 그런 느낌이 갖춰지는 포치 공간입니다. 포치 공간 오른쪽 부분에는 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템바보드 형식으로 해서 또 전실만의 포치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시스템 도어로 해서 방화문 두껍게 잘 설치해 놨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띄운 구조 아주 넉넉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오른쪽에는 광폭의 신발 수납장 5칸으로 만들어 놓고요. 왼쪽으로는 일반 폭의 2칸으로 해서 키 큰 장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 잘 만들어 놓고요. 오브제들 놓으실 수 있는 추가적인 선반 공간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벤치 시공되어 있고요. 스타일 체크하실 수 있는 거울도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폭의 신발 수납장 이외에 왼쪽 부분엔 또 일반 폭의 신발 수납장이 키 큰 장으로 해서 천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놨네요. 스윙 도어로 만들어놨는데 브라운 톤으로 해서 흡사 명품 매장의 그 현관 입구 같은 소재로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놨습니다. 열리는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들어온 중문이고요. 왼쪽에 거실과 주방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복도 아트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집은요, 히든 도어로 해서 숨겨진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춰지고 있는 부분도 양쪽으로 해서 히든 도어로 숨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공간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도 공간도 제가 카메라로 담고 있지만 박물관 같은 느낌 많이 들죠. 굉장히 좀 격조 있게 주변 컬러 패턴이나 층고부터 시작해서 아주 럭셔리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헤링본 강화마루로 해서 꼼꼼하게 시공해 놓은 모습 보여주고요. 더불어 벽체와 바닥이 맞닿는 부분에는 또 간접 조명으로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거실 공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층고는 일단 5m에 다다르고요. 가로 세로 4m로 해서 만들어진 거실 공간입니다. 보이드형 복층으로 제작이 됐고요. 우물정 천장으로 만들어졌고 실링팬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상단 부분에 그 스카이뷰를 담당하는 가로 픽스창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트홀과 소파홀 쪽 벽체는 실크 벽지로 다 제작되었고요. 바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링본 강화마루로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 만들어진 거실 공간입니다. 은은하게 설치된 벽부등하고요. 입체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켜서 만들어 놓은 아트홀 공간인데요. TV와 여러 장식품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요,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을 모서리를 만들지 않고 라운딩으로 해서 이 코너 부분을 우드로 덧대서 아주 고급스럽게 또 잘 만들어 놓고요. 창호는 틴팅 처리가 되어 있는 LX 하우스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살짝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는 쇼파월 공간도 아주 잘 시공해 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거실 창호 끝부분에서 주방 공간 비춰봐 드리고 있습니다. 광폭으로 제작된 천연 세라믹 상판이 돋보이는 아일랜드 식탁 공간입니다. 무릎 공간 잘 확보되어 있고요. 천연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광폭의 아일랜드 식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와이드한 폭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식탁 바로 윗부분에는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라인 조명과 마그네틱 조명 라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대면 방식으로 해서 와이드한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 선반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많아서 그 아일랜드 식탁 오른쪽 부분부터 공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에는 보일러실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뚜라미 보일러로 해서 1등급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고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인 선반도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일러실 보셨고요. 왼쪽 편에 또 수납장을 열게 되면 이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모델하우스라서 지금 밑에 보시면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요. 이 로봇 청소기도 입주하시는 분 있으면 기증을 하신다 하니까요. 그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시타워 오른쪽 부분에 보일러실, 왼쪽에 로봇 청소기 있는데 보셨고요. 이쪽 부분에 수납 공간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밥솥과 전자레인지 트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틈새 수납장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으로 열리고요. 틈새 수납장까지 다 보셨고요. 오른쪽에 홈바게링을 하는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하부장, 상부장 개수들 확인하시고요. 이쪽 부분에는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상단부에는 후드까지 설치되어 있고 개방 가능한 창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대의 뒤편으로 해서 보여지고요. 아일랜드 식탁 뒷부분에는 또 냉장 냉동고, 김치 냉장고 준비되어 있고요. 냉장고 주변으로 만들어진 수납 공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는 아일랜드 식탁 밑에 부분에는 또 식기세척기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장 공간 잘 확인하시고요. 의자 밑에 보시면 무릎 공간도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방 다용도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역시 히든도어로 해서 설치해 놓고요.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공간인데요. 주방 용품을 비롯해서 온갖 잔짐들 다 놓으셔도 될 정도로 해서 거대한 창고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장 층고도 넉넉하고요. 지금 현재 등은 안 달려져 있는 상태라서 조금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들어왔던 출입구고요. 지금 이 공간이 수납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조 주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4단으로 해서 상부장 공간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만들어 놓고 하부장도 역시 공간 넉넉하게 만들어 놨고요. 와이드하진 않지만 싱크볼 잘 준비되어 있고 가변 수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창과 오른쪽에 보시면 2구 인덕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도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도화를 또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외부 창고 기능을 하는 창고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주방 다용도 공간이고요. 이렇게 문을 하나 넘어가면 외부에서 드나들 수 있는 터닝 도어 준비되어 있고 잔디마당에서 쓰시는 용품이나 자동차 용품, 그다음 계절용품, 스포츠용품 놓으셔도 웬만한 짐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짐을 놓으셔도 될 정도로 해서 크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환기창도 갖춰져 있습니다. 저쪽 부분을 한번 나가서 비춰봐 드리고 이쪽 공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든도어로 숨어져 있는 방 공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부분 왼쪽 부분이 전실 입구고요. 자, 가시다 보면 바로 왼쪽 부분에 이렇게 또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3m, 세로 2.5m, 층고 2.6으로 해서 만들어진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벽체는 실크 벽지로 마무리 졌고요. 바닥은 강마루. 오른쪽에 보시면 4단의 키 큰 장으로 옷 수납장 또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편 공간 보시면 창호 공간으로 보시게 되면 포치 공간과 연계가 되어 있는 창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 보셨고요. 두 번째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오른쪽에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 만들어졌고요. 수납함, 거울,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천장 부분 조명, 수전 밑부분도 조명 설치해놔서 감각 있게 잘 만들어 놓고요. 바닥 부분엔 습식, 해바라기 수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용거실 보셨고요. 왼쪽 부분에 방 두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 전실 부위고요. 왼쪽과 오른쪽 방이 있는데요. 오른쪽 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5m, 세로 2m 만들었고요. 층고는 동일하게 2.6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장 부분 보면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역시나 수납 공간, 옷 수납장을 키 큰 장으로 해서 아주 바닥부터 천장까지 잘 만들어 놨고요. 침대 헤드홀 부분에서는 세대 뒤편으로 보이는 단지레 도로가 조망이 가능합니다.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 공간이 많은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 공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로 3.5m, 세로 3m 만들어졌고요. 층고는 동일합니다. 오늘 촬영하는 매물에 마스터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터룸이라서 다른 방보다는 조금 특별한데요. 침대 헤드홀 부분도 거울, 템버보드,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인조 대리석까지 들어가 있고요. 위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 라인 조명으로 해서 한껏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 놓은 안방 공간입니다. 제일 처음 보셨던 방의 창호는 포치 공간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쪽 방은 바로 오른쪽 잔디마당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햇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컨셉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마스터룸이다 보니 드레스룸도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알차게 만들어진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에 끝나지 않고요. 안방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보시기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 파우더룸 공간 깔끔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2단으로 옷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는 팬트리장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한편에는 포켓도어로 가려진 안방의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거울은 와이드한 터치 거울로 준비됐는데요. 조명 기능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같은 경우는 카운트용 세면대로 해서 두 분이 쓰실 수 있게 잘 만들어 놓고요. 변기 하단부는 건식이고요. 트렌치 있는 부분은 습식, 그 다음에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부분에 수납판 만들어졌고요. 샤워부스 잘 설치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도 꼼꼼하게, 그 다음에 선반까지 잘 만들어 놓고요.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리포터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북내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총 16세대가 예정되어 있는 전원주택 단지고요.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로 만들어진 매물입니다. 대지는 169평, 도로는 21평 빠지고요. 알땅 148평, 남향으로 만들어진 매물입니다. 건축 면적은 49평, 방 3개, 욕실 3개 만들어져 있고요. 1층 29평, 2층 20평, 벙커 주차장 타입으로 만들어진 그런 매물입니다. 기반시설은 상수도, 공동종화조, 벌크 LPG로 만들어졌고요. 분양가는 5억 9,500만 원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도보 1분 거리에 준비되어 있고요. 신설 예정인 강천역이 자차로 5분, 이마트와 여주역이 운전 실력에 따라 자차로 10분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남한강이 지척에 있어서 여러 레저 생활 누리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신륵사 관광단지는 자차로 5분 거리 있고요. 강천초, 강천중도 자차 5분 거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리포터 오 팀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네요. 오늘 제가 북내면 촬영 이렇게 나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을은 점점 깊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가을 하늘도 점점 깊어가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촬영한 매물 단지 초입 부분에서 지금 촬영해 봐드리고 있는데요. 정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1차선으로 해서 양방향 차도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도로고요. 지금 비춰지는 부분은 이 근처에 강천 초등학교랑 중학교 아이들 그 셔틀버스가 아이들 승하차 시키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지 안에 있는 아이들이 강천 초나 강천 중학교 가기에 굉장히 편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촬영한 매물 제 뒤편에 있는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 16세대로 예정되어 있는 단지고요. 지금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6m로 확보되어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기초공사되어 있는 부분은요, 그 재활용 용품들 분리수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부분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LPG가 아니라 벌크 LPG라, 단지형 벌크 LPG라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벌크 LPG 통도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촬영한 매물은 단지 중간 부분에 위치한 영상에 보이는 저 매물입니다. 단지 내 도로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데요. 아직 아스코는 덮여지지 않은 상태고요. 전체 단지는 총 16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거주하시는 지금 가구는 한 가구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오늘 촬영해 드릴 매물은 오른쪽 매물인데 벙커 주차장 타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제가 매물들이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카메라를 갖다 대는 경우가 좀 빈번한데 일단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외형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정말 빨리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 시청자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이 빠른 정보를 좀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불경기에 이 전원주택이, 그것도 수도권이 아닌 경기권에 짓고 있는 이런 전원주택이 4억, 많게는 막 6억, 7억 그렇잖아요. 그 가격에 나가겠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갑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분양이 됩니다. 다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 있어서요. 어떤 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동안 바라오셨던, 그동안 꿈꾸오셨던 그런 공간이 영상에 담아질 수가 있어서 저도 촬영을 하고 한 3일 있다가 이제 건축주한테 전화해서 매물이 있냐 물어보면 쉽게 계약이 된 경우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시청자님들이나 구독자님들한테 빠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좀 오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각설하고 이제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주차장 타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총 16평형으로 주차장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외벽 부분이나 노출 콘크리트 상태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 또 하다못해 그 오버헤드도 시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에 노출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은 페인트 마감 잘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좀 오염되어 있는 부분은 입주 시기에 맞춰서 세척 깨끗하게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벙커 주차장 넓이는 제가 16평이나 말씀드렸고, 층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SUV가 들어가느냐, 일반 승용차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주차 가능하고요. SUV 같은 부분은 이 층고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천정 부분 보시면 십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돌출된 부분은 2.3m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상대적으로 푹 꺼진 부분은 2.6m가 나오는데, SUV를 주차하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벙커 주차장의 층고는 2.3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층고는 2.3, 넓이는 16평형으로 만들어진 벙커 주차장 공간이고요. 페인트 마감 다 해드릴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추가적인 벙커 주차장 창고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좀 어지러운 부분 보여지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본체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 밑공간으로 해서 벙커 주차장 창고 공간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정 부분에는 그 오버헤드 시설 포인트로 해서 4군데 천공을 만들어 놓고요. 전기 콘센트 구멍은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전은 제가 지금 따로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벙커 주차장 정리해드리면요. 벙커 오버헤드는 입주자께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대문도 입주자께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살짝 아쉽네요, 그죠? 그 다음에 벙커 주차장에서 본체로 들어가는 계단 부분과 연결된 부분은 터닝도 하나 설치될 것 같고요. 계단은 화강암으로 해서 견고히 설치해놨는데요. 구배도 완만하고요. 폭도 넓어서 이동하시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 집 찾으시죠? 오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잔디바닥 올라왔는데요. 농담이지만 디귿자 구조의 잔디바닥을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간 부분에 주차장 공간에서 올라오는 계단 부분, 왼쪽에 잔디바닥 공간, 오른쪽에 잔디바닥 공간 해서 이 주방도 아니고 디귿자 구조의 그 잔디바닥 공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른쪽 공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 잔디마당 공간에 큰 크기로 해서 식재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꽃잔디나 조경수들
취향에 맞게 식재하시면 정말 퀄리티 높은 정원 공간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 부분에 펜스는 시공해 주시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식재 공간 바로 밑부분에는 또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부동 수전이 갖춰져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넓은 사이즈로 해서 경계석은 포천석으로 만들었고요. 아주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부동 수전 공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실과 아까 말한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부분, 이 화산석 디딤석으로 견고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자, 왼쪽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왼쪽 부분에는 텃밭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크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노력을 많이 쏟으셔야 저 공간에 좀 텃밭의 그 부산물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절대 적지 않은 잔디마당 공간이나 파이어비트나 석재데크 아니면 목재데크 공간으로 해서 이 잔디마당 공간의 좀 비율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겉 외벽 설명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두 채의 집, 그러니까 별채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이시는 라임스톤으로 만든 집은 말맞다나 외벽은 라임스톤 만들어 놨고요. 벽부등 3곳 확보되어 있고요. 우수관도 깔끔히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2층 부분에 철제 펜스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징크로 마감을 줬고요. 오른쪽 부분은 적색 파벽으로 해서 외벽 잘 설치되어 있고요. 벽부등 2곳 징크로 또 마감 줬고요. 철제 펜스 2층 공간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1층 방 창호 있고요. 거실 창호, 그 다음에 전실 초입이 보이는데 그 세 공간을 아우르는 2m 폭의 데크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거실 창호 앞부분에 2m 폭의 그 데크 공간이 생기면 굉장히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썬드미라 파고라의 어떤 시설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폭을 좀 가늠하실 수 있게 왼쪽에 보시면 바닥에 제가 이렇게 노끈을 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서 노끈 있는 데까지의 폭으로 해서 저 끝까지 데크 공간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치 공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센서 등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요. 방화문은 시스템 도어로 해서 굉장히 두꺼운 소재로 해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데일리 신발 넉넉하게 놓으실 수 있는 폭 넓게 띄운 구조로 만들어졌고요. 바닥 재질은 600각의 포세린 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에 5단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 키 큰 장으로 천장까지 잘 만들어져 있고요. 전실의 신발 수납장도 한샘 제품으로 해서 깔끔히 시공해 놨습니다. 왼쪽에는 마스터 스위치도 잘 확보되어 있고 콘센트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수납장 중간 부분에는 또 선반 공간을 만들어서 오브제나 자동차 키, 간단한 소지품들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놨고요. 지금 중문 같은 경우는 아쿠아 유리로 처리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해서 삼연동으로 해서 견고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전실 들어왔고요. 전실 초입 부분에 제가 서 있고요. 오른쪽에는 거실과 주방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 부분에는 이매물에 1층 마스터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전실에서 바로 들어오면 게스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본체로 들어오셨을 때 간단하게 손 같은 거 세척하실 수 있게 바로 맞은편에 그 1층 공용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층 계단 부분에 구배를 맞춰서 편백나무로 살짝 경사지게 천정을 만들어 놨고요. 변기랑 세면대, 그 다음에 스프레이건 준비되어 있고요. 거울까지 만들어지고 바닥은 트렌치 설치되어 있고요. 디자인 타일로 깔끔하고 실용적인 화장실 공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개방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실 공간인데요. 사이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은 4m고요. 왼쪽 아트홀 공간에서 주방 부분 끝부분까지 거의 7.8m의 길이로 만들어졌고요. 층고는 2.6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수입산 이태리 타일로 해서 아트홀 공간 아주 차분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광폭의 강마루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햇볕을 가득 담은 거실 창호와 주방 창호는요, KCC 제품으로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거실과 주방 벽체는 다 실크 벽지로 해서 마감 지어놨고요. 아까 제가 창호 부분 말씀드렸죠. KCC 제품으로 이중 창호로 다 만들어놨는데 오늘 촬영하는 매물의 다 공통점이 이 창호 밑부분에는 다 이 글라스 선반을 다 적용시켜놔서 작은 화초나 햇볕 볼 수 있는 다육이 같은 거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포인트 같습니다. 라인 조명으로 한껏 멋을 낸 천정은 우물정 천장으로 만들어졌고요. 영상에 보시다시피 실링팬과
4A 시스템 에어컨도 견고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LDK 구조이자 대면형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거실 공간 왼쪽 부분에 주방 옆 부분이죠. 주방 다용도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터닝도어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밖에 나가시면 지금 외부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아니라 외부로 바로 연결이 돼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아직 추가적으로 시공이 안 돼서 그렇지 총 8평 공간으로 해서 보일러실과 주방 다용도 공간이 이 공간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보일러는 경동나비엔 1등급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격벽이 설치됐을 때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시기엔 외부 공간이지만 추가적으로 8평 주방 다용도 공간이 만들어지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주방 다용도 공간에 들어와서 이제 주방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아일랜드 식탁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천연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광폭으로 만들었는데 이 길이는 중간 사이즈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큐브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옆에 부분에 조리대 공간도 넉넉해서 음식하시기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소파 공간과 식탁 공간의 폭도 넉넉해서 주부님들 동선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자 구조로 만들어진 주방 공간이고요. 안쪽 공간 역시 주부님들 동선에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부분 하단부에도 수납 공간 다 준비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인덕션도 3구로 해서 한샘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후드하면 팔맥하고 하츠 제품이죠. 하츠 제품으로 해서 스퀘어 큐브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탁 밑에 부분에 수납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구성이 좋은데요. 아일랜드 식탁 오른쪽 부분에는 동일한 패턴으로 해서 4인 식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인 식탁은 구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식탁 위에 부분에는 펜던트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라인 조명으로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샘에서 설치한 주방 가구들이고요. 자, 얼핏 보기에는 그냥 키 큰 장으로 만들어진 수납 공간이지만 이렇게 폴딩으로 해서 열 수가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니어처 가구를 보는 것 같이 굉장히 색다른 공간을 홈바 기능도 겸한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컬러 패턴을 달리해서 굉장히 산뜻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자체 조명을 달아놔서 물건들 찾으시기도 쉽게 만들어 놓고요. 전기 콘센트도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의 빈 공간은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방금 보셨던 산뜻한 수납 공간 보이고요. 싱크볼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제품으로 만들어졌고요. 깊고 넓게 와이드한 싱크볼로 잘 설치되어 있고요. 수전도 매트한 느낌으로 해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 가로 픽스 창인데 오픈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환기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라스 선반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오브제나 작은 화초들, 햇빛 봐도 되는 다육이 같은 거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포인트 같고요. 위에 수납 공간도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2대 놓을 수 있는 냉장고 박스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 상부장은 3칸, 왼쪽 부분에는 아까 밥솥과 전자레인지 트레이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박스 바로 앞부분에는 이렇게 4인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나머지 공간은 다 패키지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살짝 낯설긴 합니다. 요즘 주방 보면은 주방 가전들이 개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커피 머신부터 시작해서 정수기, 공기청정기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치해 놓으시면 좋을 장소로 될 것 같고요. 그레이와 화이트 패턴으로 해서 거실과 더불어서 아주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만든 주방 공간 다 확인하셨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마스터룸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전실, 왼쪽이 아까 1층 공용 화장실이었고요. 이쪽 부분은 2층에 올라간 계단 부분,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시는 게 1층 마스터룸인데요. 오른쪽에 또 세로 픽스창 선반 설치된 글라스 선반으로 해서 잘 만들어져 있고요. 보이시는 것 같이 연출해 놓으시면 단순히 창호로 끝나지 않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창호 맞은편 쪽에는 또 장식장 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졌는데요. 폭도 괜찮고 깊이도 괜찮아서 저 같으면 여기 수납 공간 만들겠어요. 그래서 와이드한 폭으로 해서 두 칸으로 해서 이 잡다한 짐들, 잔짐들 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층 마스터룸 공간입니다. 가로 3.7, 세로 3.6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공간도 넉넉해서 더 큰 침대 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벽체는 실크 벽지 만들어 놓고요. 천정 같은 경우는 간접 조명과 직부 등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창호는 이면 창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헤드월에서 왼쪽 부분을 보셨을 때 메인 창호 준비되어 있고요. 헤드월 윗부분에는 가로 픽스창 만들어져 있는데요. 세대 왼쪽 부분으로 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스터룸이기에 드레스룸과 부부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 들어가기 전에 위에 부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넉넉한 옷 수납량을 보여주고 있는 드레스룸 팬트리장 공간입니다. 기역자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왼쪽 부분에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실용적으로 만들어져서 옷 보관하시기에는 넉넉한 공간 만들어졌고요. 드레스룸 맞은편에는 부부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 그 다음에 조적상반, 거울 수납함, 오른쪽에 환풍기, 그 다음에 환풍구도 보이고요. 조명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중용욕조 깔끔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전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바닥은 습식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두 개의 수도꼭지가 보이는데요. 애벌 빨래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간 만들어져 있어서 그 아이들용 그 쬐끄만 세탁기 같은 거 가동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수전을 잘 확보해 놨습니다.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부부욕실 공간입니다. 1층에 안방 공간 다 보셨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계단 부분은 라임스톤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놓고요. 벽체 같은 경우는 실크 벽체 만들어 놓고요. 철제 펜스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2층 올라와서 보여드립니다. 2층에서 올라오는 계단 부분에 그 핸드레일도 그 손잡이 부분에 이 목재를 덧대서 따뜻한 느낌 많이 만들어 놓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2층 복도 천장 부분인데요. 전체를 편백나무로 해서 2층의 가족실 공간 전체를 다 이 편백나무로 해서 다 마감을 지어놨습니다. 반대편 공간부터 시작해서 전체 가족실 공간, 쉽게 말씀드려서 2층의 공용 공간은 다 이 편백나무로 해서 다 마감을 지어놨다는 거죠. 2층의 전체 면적이 20평에 다다르고요. 살짝 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가족실 공간의 크기는 가로가 5.2, 세로 2.7, 층고는 무려 3m에 달하는 크기로 만들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백나무를 통해서 전체 공간을 다 힐링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족실 중간 부분에 메인 창호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방 하나, 왼쪽 부분에 보시면 방 한 곳과 2층 공용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공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첫방 보시기 전에 또 오른쪽에 창호 준비되어 있는데요. 글라스 선반 처리된 창호인데 새로 픽스 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가 보이나 한번 볼까요? 잔디마당 왼쪽 부분이 보여지는 창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2층 첫방 가기 전에 바로 왼쪽 부분에 2층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분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 조적선반, 거울, 그 다음 수납함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위에 환풍기와 개방 가능한 환기창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크기는 넉넉한 사이즈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2층 첫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4.6, 세로 3.7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방금 제가 들어온 출입구고요. 위에 부분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 창호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햇볕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벽체는 실크 벽체로 만들어졌고 세대 뒤편으로 만들어진 창호도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창호와 지금 맞은편 쪽에 있는 창호 열어놓으시면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톤에 깔끔하게 만들어진 2층 첫방 공간입니다. 창호 부분으로 해서 발코니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부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밖으로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철제 펜스 잘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평슬랍으로 해서 굽해줘서 배수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전기 콘센트 만들어져 있고 수전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라스에서 보이시는 부분은 잔디바닥 왼쪽 공간 주로 보이고요. 발코니 테라스를 비춰주는 벽부등도 한 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보셨고요. 맞은편 쪽에 두 번째 방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올라온 계단 부분이고요. 왼쪽에 발코니 테라스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비춰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층의 두 번째 방 공간입니다. 가로 4.3, 세로 3.6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벽체는 실크 벽지, 다른 방들과 동일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바닥은 강마루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창호를 보면 서로 마창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 부분에 창호가 있고 왼쪽 부분에도 창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양쪽 열어놔 버리면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창호는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창호는 글라스 선반을 다 설치해 놓고요. 이쪽 창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잔디마당 오른쪽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잔디마당이 바로 보이는 건 아니고 2층 발코니 테라스 부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테라스 공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실에서 드나들 수 있는 발코니 테라스 공간이고요. 방금 제가 나온 출입구고요. 굉장히 와이드한 크기로 해서 발코니 테라스 공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폭은 2m 정도 될 것 같고요. 길이는 한 7, 8m 정도 나올 것 같은 공간인데요. 썬룸이나 파고라 설치가 가능하시다 하면 설치하시기 굉장히 좋은 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위에 부분에 벽부등 2곳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부 수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테라스 끝부분에서 비춰봐드리는 전체 단지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6세대로 만들어질 예정의 단지고요. 자, 이래서 오늘도 대지 169평, 도로 21평 빠지고요. 알땅 148평의 남향으로 만들어진 1층 29평, 2층 20평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의 5억 9,500짜리 매물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항시 무료 답사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